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이에요. 음,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종합 베스트셀러 1위였던 책이고요.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이 처음에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방송까지 출연하게 되었던 분이시거든요. 숲속의 소박한 명상가 마이클 싱어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은 내면을 다룬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아담 스미스의 도덕경에 나오는 그런 관찰자로 해서 내 자아를 관찰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분은 목격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 자아를 목격자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수많은 그런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 그러한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 내면의 마음에 관련해서 내 내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용이 버릴 것이 없어요. 정말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섬세하게 그런 내용이 잘 들어가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내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런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변화들, 그런 틀, 그런 과목, 내 스스로가 만든 그런 과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정확하게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키우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러한 것들이 연습이 안 돼 있고 공부가 안 되었으면 그런 상태에서 이 책을 보면 이 책 뭐야 재미도 없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내면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조금 하시고 그런 책들을 조금 많이 보셨다면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내 내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 내면을 알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책을 읽어드리고 할 때 내 내면에 답이 있다, 내 안에 답이 있다, 그리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 내면의 소리가 다 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나 자신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저기 카페가 생겼네? 저 새로운 카페가 생겼네 하면서 보고서 또 생각을 하고 속으로 또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그 카페를 보고 그걸 보면은 되는데 굳이 또 그거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 인식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거기 카페 생겼네. 분위기 괜찮네. 다음에 누구랑 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한 목소리가 나 자신이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적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바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자. 내 자신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어, 어느 나를 좋게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소리가 내면의 그런 내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면서 내가 짓거리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짓거리고 떠드는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뭐냐? 그 내 내면에 그 마음, 생각하고 마음, 그 표현하는 그런 말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이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덕경에서는 관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내면의 또 다른 나. 그것을 내가 육체적으로 내 몸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 여기 있으면, 내 몸이 여기 있으면 그것을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거든요. 내가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것이 나 자신이고 내 자이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의식하는 그러한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죠. 의식하는 그러한 의식 자체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설명이 조금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내면에,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고민들, 걱정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을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동안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속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아니면 무언가를 볼 때도 영상을 보면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아, 이따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러면서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책을 저 책을 살까 말까 그런 고민도 하실 수 있고, 영상을 보면서도 그러한 생각들을,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의식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거죠. 그것이 자아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 나 자신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그런 많은 말들을 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짓거린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다 인식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을 정리를 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자신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면의 목소리가 하는 말이 그토록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애초에 왜 거기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열쇠는 그것이 말할 때 무엇을 어떤 이유로 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다. 내 내면의 목소리가 말할 때 무엇을 어떤 이유로 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다.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에너지나 욕망의 에너지가 쌓여 있을 때는 이 목소리가 극도로 활발해진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야단을 쳐주고 싶을 때 이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를 실제로 만나기도 전에 벌써 내면의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 차례 야단을 쳐대는지 알 수 있다. 마음속에 에너지가 쌓이면 그것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 목소리가 짓거리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고, 짓거림은 그 불편한 에너지를 풀어준다.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 따지러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어떻게 따질 것인가? 어떻게 혼을 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여러 번 혼내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기까지.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막 내 마음속의 말을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에너지를, 그 쌓였던 불편하고 안 좋았던 에너지를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나는 감정이 있을 때, 속상하고 그런 감정을 있을 때 말로 소리내서 풀어내면 그런 에너지가 소비가 되면서 그런 감정도 같이 해소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막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그렇게 풀어낸다는 거야. 그 쌓여있던 안 좋은 그런 에너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그러면 더 심하게 많은 말들을, 생각들을 막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이어서. 그런 것들은 그런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면에서 막 그런 에너지가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거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런 평온한 상태에서는 그런 내 마음이 평온하고 좋고 그럴 때는 잡다한 생각들이 잘 안 나와요. 내면이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화나고 하면 내면이 시끄러워요.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하죠.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중얼중얼중얼 끊임없이 내뱉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상황을 지켜볼 때도 그것이 진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진짜 세계가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의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잖아요. 내가 요만큼만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요런 시각으로 다른 것은 들여다보지 않고 오로지 앞에만 본다면 내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세계는 딱 그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마음을 열어야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깨어 있으면 360도를 다 넓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보이는 요 면만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도 내 경험과 내가 보는 시각의 한도 내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면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바라볼 수 있는데 나는 한 가지면, 두 가지면 내가 보이는 그 시각만큼만 해석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틀 안에 갇혀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전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세상을 통제하지는 못해도 그러한 세상을 통제하지는 못해도 마음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뭐 통제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원하는 대로 가꾸지 못해도 그것을 마음속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는 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같은 겨울에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바람도 되게 차고 그러면 밖에 나갔다 이제 걸어서
막 올 때 너무 추우면 속으로 그러죠. 추워.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집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따뜻한 내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어. 조금만 참으면 돼. 그러면서 막 빠르게 걸어가죠. 그런 것처럼 내 기분을 그렇게 말해줌으로 해서 내 기분을 훨씬 더 가볍게,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그런 따뜻한 공간에서 내가 쉴 수 있어. 따뜻한 공간은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런 기분 좋은, 벌써부터 도착하기도 전에 포근함을 느끼면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내 내면의 마음의 소리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툴툴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겨울에,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올까, 아직도 더 가야 되네, 그러면서 불평불명하면서 짜증내면서 막 하면은 더 춥게 느껴지고 더 온몸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막 근육들이 막 아프잖아요. 너무 떨면 근육들이 막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툴툴거리면서 집을 가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현재의 경험을 처리하여 그것이 당신의 과거에 대한 견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에 맞아 떨어지도록 조작해준다. 이 모든 것이 최소한 겉보기에는 만사가 통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장 불안에 빠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실은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이어서 마음으로써 그 현실을 순하게 길들여야만 한다. 그렇게 나를 다독이면서 나를 토닥이면서 그렇게 순하게 길들여야지만 내가 편안하게 그런 마음의 상태로, 그런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한 보호장치, 방어 수단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방어 수단으로 그렇게 내 생각을 이끌고 그렇게 말을 떠들어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개인의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불안해하면서 보호를 요청하는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극복해내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속에서 짓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당신임을 끊임없이 스스로 상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 네, 개인의 진정한 성장이란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그러한 것이 나 자신임을 의식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듣고 지켜보고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그러한 자아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내 내면에서 어떤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떠한 생각들이 내면에서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